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텨낸 당신을 위한 작은 라디오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양원 보내려던 자식들의 충격적 결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수 씨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날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자식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정수 씨는 올해 78살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었고 밤 10시가 되어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학원 다녀도 돼요? 정수 씨는 지갑을 열어 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날 밤 정수 씨의 저녁 식사에는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된다면 됐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결혼을 해서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수 씨의 인생에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식탁도, 거실도, 마당도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정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괜찮다. 하지만 큰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에 괜찮고 좋은 요양원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 씨의 마음속에 작은 돌이 떨어진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면 편하세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집 정리할 수 있잖아. 그 집 팔면 최소 7억은 나올 거야. 순간 정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벽 뒤에 서서 그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지 설득만 하면 끝이야. 요즘 치매 이야기 조금만 하면 금방 겁먹는다니까. 그 순간 정수 씨의 가슴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병원은 다니던 날, 학원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 막내딸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울던 날, 그 모든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며칠 뒤 정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집과 예금 대부분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몇 달 뒤, 자식들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 요양원 가겠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대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정수 씨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부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이미 기부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자식에게 남길 재산은 없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정수 씨는 요양원이 아니라 노인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살며 오히려 더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자식들 원망 안 하세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원망은 안 합니다. 다만 잠시 멈춘 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떠오르셨다면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